자, 친명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좀 새롭게 신조라고 해야 될까요? 초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초명이 무엇이냐? 친이재명계로 불리워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친이재명계 초선을 일컬어서 초명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번에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175명이 당선이 됐는데 그 가운데 초선이 73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소위 지금 초명이라고 불리울 법한 사람이 73명 가운데 39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그룹들이 포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남 경기그룹 1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2번 대장동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사람, 정진상, 김용애 변호인이었던 사람들 한 5명 정도죠. 대장동 변호사가 이번에 다 이제 그 배지를 달게 됐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도 이 법률팀이 강화가 됐다. 이런 것이고 3번 열린 캠프. 열린 캠프는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경선에 나섰었죠. 경선 캠프 이름이 열린 캠프입니다. 그 출신들이 포진했다. 양문석, 이현희 등등등. 4번 당대표 특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면서 당대표 이제 특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대표 특보 그룹도 포진을 했다. 김현정 특보 등등 해서요. 5번 지도부 당직.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았던 선수들도 이번에 일부 국회의원이 됐다. 마지막 6번. 영입 인재.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자, 우리 함께 하시지요 했던 영입 인재들도 다수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겁니다. 1, 2, 3, 4, 5, 6. 그래서 초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거죠. 저러한 사람들이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이제 초명계 그룹들이 다수 포진을 하게 됐다. 플러스 친명계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뭐랄까 이제 175석 아니겠습니까? 범야권을 다 합하면 우리가 마의 200석이라고 불리우는 그 200석에 지금 8석이 부족한 상황. 범야는 다 합하면 192석입니다. 그렇게 되자 지금 야권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주말을 지나면서도 좀 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 그 가장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인물은 경기 하남갑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 네. 추미애 당선인은 이번 국회에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최근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 이런 그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일찍이 여론상 있었던 것 같고요. 주저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혁신 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 야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추미애 당선인은 중립기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기어 넣잖아요. 자, D드라이브, 중립, 후진, 이런 기어가 있는데 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중립기어는 힘으로 밀면 밀려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중립기어에 넣고 떠밀려가는 게 굉장히 답답했어요. 제가요. 밖에서 봤을 때 국회의장들 하는 거 보고요. 참 답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거부를 한다면 국회를 왜 뽑았냐 등 미리 질문을 드리고 여론화시켜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또다시금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닙니다 등등의 발언들, 송영원 변호사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추미애 의원이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 후보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2009년에 환노위원장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환노위원장 사건이라면요? 예, 2009년에 추미애 의원이 그 당시에 3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민주당 당론에 반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를 했어요. 그래요? 그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복수노조 시행을 1년 6개월 추가로 유예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민주당의 당론에 반하는 거였는데 추미애 의원이 환노위원장 의사봉을 잡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 환노
그 위원회실에 못 들어간 상태에서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그걸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추미애 당선인이 지금 국회의장 후보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당에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국회의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부터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6선 당선인이 추미애 의원만 당선인만 있는 게 아니고 조정식 의원도 있죠. 조정식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선에서도 또 국회의장 도전하고 싶은 어허. 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되는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에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이 국회의장직에 대한 의지를 연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요. 저 추미애는 자신감 있게 떠안겠습니다. 라는 등등의 발언들. 의장은요. 중립이 아닙니다. 이러한 발언들. 자, 그런데 이번에 왜 민주당 내에서도 스스로 이 총선 전에 보수 여전사 3인방이라고 일컬었던 사람이 그 가운데 한 명이 추미애 당선인, 또 한 명은 이번에 서울 중성동갑에서 당선이 된 전현희 당선인 플러스 경기도 용인정에서 당선이 된 이현주 당선인, 이렇게 3명을 민주당 스스로가 보수 여전사 3인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이현주 당선인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서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포함하는 개헌을 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 운영의 에너지가 전부 다 뭔가 이렇게 때려잡기식의 핍박과 우격다짐식의 그런 것들로 점철돼 있고 자신의 어떤 우격다짐식에 밀어붙이기보다는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제대로 품위 있게 해나가지 못한다면 개헌이라든가 임기 단축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주장들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청찰해 보셔야 된다고. 자, 뭐 예상은 됐습니다만 이현주 당선인은 연일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얘기가 나오는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성찰해 보시오. 이런 얘기했고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요. 언행이 대통령으로서의 격과 책임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국민이 200석 가까이 야당의 의석을 몰아준 것은 사실상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현주 당선인은 참고로 이번에 용인정에서 당선이 되면서 3선 중진 의원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 계속 이런 그래픽 제목이 달려 있는데 우리 여선훈 행정관께서는 무슨 평가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현주 의원께서 아마도 뭐 4년 중임제, 뭐 결선 투표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4선 중임제로 가려고 하면은 어쨌든 대통령의 지금 임기 단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해서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강조돼서 뭐 대통령 임기 단축도 이제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저는 이현주 의원이 이제 뭐 민주당 재선 의원 하다가 국민의힘 또 보수정당에서 뭐 선거 출마하다가 이번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세게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뭐 전사 3인방 이렇게 이제 뽑히시기도 하셨는데 예. 이현주 의원이 어쨌든 지금 뭐 3선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뭐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뭐 각은 세우기도 하지만 뭔가 약간 이제 뭐 중진의 이 면모를 또 보여주는 이런 또 행보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이 이현주 당선인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 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겨냥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간 좀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왜요? 그 서울 서대문 갑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때 뭐 이제 오디션으로 해갖고 5명인가 올라갔다가 그 가운데 뭐 이제 3명으로 추려졌고 그런데 갑자기 성치훈이라는 후보가 아웃이 되고 김동아라는 사람이 이제 공천을 받게 됐고 그 당시 그 지역이 이제 청년 전략지구다 뭐 해갖고 결국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김동아 당선인이 민주당 서대문갑 간판 선수로 어쨌든 출마를 했고 결론은 당선이 됐습니다. 자, 김동아 당선인 최근에 한 어디입니까 이거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김어준 씨.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김동아 이 변호사잖아요. 김동아 변호사가 검찰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법부, 법원을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지금 검찰 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 개혁도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님을 굳이 그 재판정에 불러 세우는 것부터 해서 이번 총선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이고, 이 사법부를 개혁한다는 문제를 넘어서 좀 정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선거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김동아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총선 전날, 그러니까 4월 9일이 되겠네요. 4월 9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법정에 출석을 했잖아요. 재판을 위해서. 아니, 총선 전날에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불러 세워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 김동아가 보기에요.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에 대해서 사법부, 이 법원이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정말 뭔가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마침 우리 법조인이신 전지현 변호사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며칠 전부터 계속 방송에서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 우리가 방송 초반에 초명 39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저 서대문 갑에 김동아 당선자도 들어가요.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이었거든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병 앞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인데, 저분이 김어준의 유튜브에 나가가지고는 왜 그 선거일 전일날 당대표를 부르냐, 야당 대표를.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어떤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민주적인 통제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법치라는 거는 나침판 같은 거거든요. 민심이 아무리 파도라도 그거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물론 법원에도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거는 어떤 배심제를 도입한다든지 중대한 사건에서 외부인을 참여를 해서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거 정도지, 이거를 떠나가지고 어떤 사법부의 어떤 재판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민주적인 통제를 운운한 것은 참으로 너무 나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의 영역이기도 하고 뭐 각자의 판단들이 있으실 것인데, 이제 이런 거죠. 자, 추미애 당선인은 뭐 국회의장이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은 이 국회의장직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립이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우리는 국회의장이라고 한다면 당적을 버리잖아요. 우선 국회의장은 중립인 줄 알았는데 중립이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김동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 개혁을 여러 차례 이야기는 해왔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동아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사법 개혁을 해야 합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글쎄요, 각자 판단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일단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에서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데는 그 입법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한 정파의 당선인이라는 사실을 뭐 몰각시킬 수는 없겠죠. 다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위치랑 어떤 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적 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보유하고 그걸 전제로 어쨌든 의장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대파도 아니다, 뭐 좌파 우파가 아니다, 나는 맞아요. 중립성을 견지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건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김동아 당선인의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뭐 그 의도를 선회하자면 지금 사법부에도 여러 개혁 이슈들이 있죠. 뭐 재판 지연이랄지 법관 증언이랄지.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건 좋은데, 마치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선거 앞두고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오독되도록 이야기한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100% 정답은 없겠죠.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 지켜보시면서 판단들을 하시면서 시청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